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터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숫자나 문자 등의 값을 직접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정수, 실수, 문자, 논리, 문자열 상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이미 봐왔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죠. 자, 여기 우리 그 메인 메소드 안에 이런 식의 내용을 놨었죠. A. 자, A라는 이름의 정수형 기억 공간 만들고, 그리고 A에다가 30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ln 해서 바로 그 A를 찍었네요. 자, 여기 바로 요거. 우리는 3하고 0, 3 다음에 바로 0이라는 그 숫자를 찍은 거에 불과한데, 컴파일러는 이것을 a equal 30이라고 우리는 적었지만 컴파일러는 이거를 30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숫자 3, 뒤에 숫자 0 이렇게 놔주면은 30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 10진수의 30으로 읽는다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가령 예를 들면은 실수형으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라고 해보자. x에다가 32.7. 우리는 그냥 3하고 2하고 점하고 7이라고 적었지만 이거를 컴파일러는 32.7이라는 실수형 값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정수형 30으로 읽어라. 이거는 32.7 바로 실수형으로 읽어라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표기들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리터럴의 표기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에 정수 리터럴이 있습니다. 정수, 실수, 문자, 논리, 문자열 중에서 정수 리터럴. 프로그램 작성에 표현되는 정수 값으로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의 리터럴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그냥 1, 5라고 써주면은 예를 들어 A에다가 집어넣어라. 뭐를? 1, 5를 집어넣어라. 그럼 이건 10진수 15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0진수 표기 방법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8진수 1, 5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여기 1, 5라고 썼지만 이거는 10진수 15가 아니고 이건 8진수야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리고 싶으면 여러분 요 앞에다가 숫자 0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으로 시작하면 8진수. 자, 그래서 10진수는 얼마일까요? 자, 0, 1, 5. 자, 여기 보이는 0, 0, 1, 5. 일반적인 10진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진수의 15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0진수의 15라는 얘기는 여기 1의 개수가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0의 자릿수죠. 10의 개수가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앞에 1과 5를 따와서 우리는 1, 5라고 쓰고 15라고 읽자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8진수. 8진수, 요게 8진수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 앞에 0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1의 개수가 5개에다가 요게 마치 요게 10의 자릿수인 것처럼 요건 8의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8개 있는 게 몇 개짜리? 1개짜리. 그래서 8진수로 표현할 때는 요거 앞에 써놓고 1, 5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10진수는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5 더하기 8이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10진수로 13이 나온다라고 써준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1, 5라고 썼는데 이거는 10진수 15도 아니고 8진수 1, 5도 아니고 16진수야 라고 여러분이 컴파일러에게 알리고 싶으면 앞에다 0,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 10진수는 어떤 값이냐?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의 개수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6의 자릿수예요. 16의 개수가 1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진수로 바꿨을 땐 전체 얼마냐면은 5 더하기 16 그래서 2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PPT에서는 여기 10진수로 21이라고 쓴 게 바로 여기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 앞에
0B라고 여기다 표기해주면은 여기는 이진수가 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표기법. 자, 이런 것들이 정수형을 표현하는 리터럴들입니다. 리터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진짜 그런가 한번 의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그래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우리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수형이었습니다. 자, int a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마련해 놓고요. 자, a에다가 10진수에 15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냥 써주면 되죠. 자,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printf 제가 자바하고 C하고 이제 헷갈렸네요. system.out.println 해서 a를 출력해봐라. 자, 그리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하면은 컴파일해서 출력을 시키면은 자, 요 밑에 15라고 나오죠. 15를 집어넣고 그냥 15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5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8진수 A에다가 8진수의 1, 5를 넣도록 하죠. A에다가 넣겠다. 뭐를? 1, 5를 넣겠다. 그럼 이건 15가 되는 겁니다. 앞에다 0자를 붙였을 때 8진수의 1, 5를 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A 값, 이건 뭐냐면 10진수로 그냥 출력하는 겁니다. 그냥 써주면 10진수입니다. 자,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8진수 1, 5를 넣기 때문에 A 그냥 10진수로 출력하게 되면 여기 13이라고 나오죠. 자, 다음에 거 하나 더 봅시다. 16진수 1, 5를 넣는데 16진수에 1, 5를 넣겠다. 0x15 system.out.println 해서 a를 출력해라. 자, 그래서 돌려보면은 자, 21. 그리고 또 이진수로 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진수. 이진수 일단은 이진수 어떻게 쓰는지만 볼게요. a에다가 이진수는 0과 1의 수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1100, 1011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이진수야 했을 때 0b라고 앞에다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 하나 집어넣는 거 잊지 말고요. system.out.println 하고 a를 출력해라. 자, 그래서 돌리게 되면은 자, 여기 203. 요거는 요 값을 이진수의 요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는 값이 203이라는 거죠. 자, 요거 변환하는 것까지는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다시 PPT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정수 리터럴 말고 이제 리터럴에는 실수 리터럴도 있다. 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즉 소수점이 붙어 있는 아주 자세한 값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12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12.0을 의미하는 거고요. 원칙대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겠죠. 정확하게 12.0 그러면은. 그런데 이 프로그램적으로 12.까지만 표현해도 12.0으로 인식할 겁니다. 다음에 여기 .1234 요거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컴파일러는 이해를 합니다. 0.1234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학적 표기 방법인데, 자, 밑에 걸 보시죠. 밑에 걸 보기 전에 그대로 이대로 봅시다. 0.123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랑 똑같은 값은 1234라고 쓰고, 이게 몇 승이냐면 1승, 2승, 3승, 4승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게 이 값이 이쪽으로 원래 1234가 1234가 있는데 이걸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 점을 붙이면 이게 이 값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값은 1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 2, 3, 4라고 쓰고, 여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했을 때 곱하기 10, 요거는 에코라고 쓰고, 문자 2라고 쓰고,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줘라.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써주면 난 이렇게 이해를 할게. 그럼 결국 이놈이 되는 거죠. 예. 하나 더 이제 또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돌려보도록 하죠.
실수형 리터럴은 더블 데이터형으로 컴파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데이터형에 실수형의 데이터형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플로트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블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뭡니까? 이것도 실수형인데 이건 실수형인데 이거는 기억 공간의 크기가 4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 요거는 똑같은 실수형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드는데 요거는 기억 공간의 크기가 8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요 더블은 좀 더 큰 값 그리고 좀 더 세밀한 값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로트 K라고 선언해 놓고 그런 다음에 K에다가 32.5를 담고 싶어. 그러면 32라고 쓰고 0.5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바로 실수 리터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2.5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이냐? 기본적으로는 8바이트짜리의 데이터. 그래서 더블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K에다가 보관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줬을 때 0.1234는 더블형의 즉 8바이트짜리 실수형으로 자기가 만든 다음에 그 값을 D라는 이름의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에 넣은 거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하죠. 더블 2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더블 플로트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1, 2, 3, 4 에코의 마이너스 4 그럼 이건 결국 이거죠. 123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결국 이 값은 얼마냐? 0.1234예요. 그 값을 2에다 넣어라 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플로트로 선언했을 때는 플로트의 데이터 값만이 보내줄 수 있으니까 여기 0.1234라고 쓰고 F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더블형이라고 잡아줬을 때는 equal 0.1234.1234라고 써도 되죠. D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프로그램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이클립스로 가서 자,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D라는 이름으로 W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까요? 더블 D는 0.1234. 자, 그러면은 요 값이 0.1234인데 어떤 데이터형이냐? 플로트형이냐? 더블형이냐? 더블형의 데이터, 즉 8바이트짜리에 0.1234로 만들고 거기서 D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집어넣고 자, 그럼 이거 한번 출력해 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D를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돌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 플로트형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플로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플로트라고 썼더니 쓴 순간에 바로 뭔가 좀 이상한 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0.1234 밑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앞쪽에 이 빨간색의 X 표시가 쳐져 있네요. 벌써 뭔가를 암시를 하는 거죠. 에러가 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빨간 글씨, 요 빨간 표시에 여기다가 살짝 커서를 갖다 대면은 어떤 에러인지 대충 알려줘요. 지금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미 이런 에러가 예상된다고 써 있습니다. 타이프 미스매치. 우리 이전에도 봤죠. 데이터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더블형의 데이터로부터 플로트형으로 바꿀 수 없다. 자, 우리 아까 언뜻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 데이터 이렇게 아무런 표시를 안 해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더블형의 데이터입니다. 더블형의 데이터고 마치 이거는 여기 D라고 써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블형의 데이터. 이게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더블형의 데이터인데 이거를 플로트형의 데이터. D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은 플로트형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본다면 D라는 이름의
플로트형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플로트는 바로 뭐라고요? 실수형이면서 4바이트짜리 기억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얼마입니까? 0.1234인데 요거는 0.1234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더블형의 데이터, 즉 8바이트짜리에 여기에 이 0.1234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첫 번째 비트 부호에다가 이 지수값 담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 멘티사 가수 부분이 담길 수 있는 영역 해서 이게 8바이트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4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8바이트짜리를, 근데 그걸 4바이트짜리의 기억 공간에 담으려니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일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못해서 여기 담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다. 그 상황에서 뭐 어거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컨트롤 F11로 컴파일 시켜서 돌려보면, 강제로 돌려보면 역시 바로 앞서 살짝 보여줬던 타입 미스매치, 데이터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더블형의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바꿀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몇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요거를 요 데이터를 더블형이니까 담을 수 있도록 더블형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플로트형으로 만들지 말고 더블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플로트형으로 꼭 해야겠어요. 메모리 갖고 와서. 더블형으로 하면 8바이트지만 8바이트가 필요로 하지만 플로트형으로 하면 4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0.1234 정도에 뭐 아주 작은, 뭐 그렇게 세밀한 값도 아니고 큰 값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기억 공간을 크게 8바이트씩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4바이트로 두고, 그런 다음에 0.14, 1234 요 더블형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요거를 F로 바꾸는 겁니다. 뒤에. 그럼 F라고 바꿔주면은 요거는 0.1234인데 요거는 F 플로트형의 데이터야. 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에러가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돌려볼까요? 자, 그래서 동작이 되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는 엄연히 더블형의 데이터입니다. 벌써 에러 표시 나오죠. 자, 그럼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뜻 이거 이전에 봤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돌리면은 역시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0.123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냐면 0.1234라고 써도 되고요.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1234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돌리면은 역시 똑같이 0.1234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다음 페이지는 문자에 관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터럴에 관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는 정수, 또 다른 하나는 실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 이번엔 문자 리터럴입니다. 문자 리터럴. 자, 여기 문자 리터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숫자는 그냥 숫자를 나열해 주면 돼요. 그죠? 숫자를 324 그러면 그냥 3, 2, 4라고 나열해 주면은 그냥 자기가 324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324가 324가 아니고 이건 팔진수 324야. 그러면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0자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는 표현하게 됩니다. 실수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실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문자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억 공간 만들었어요. 어떤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 값을 넣을 때, 자,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건데, 그 값은 싱글 코테이션을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 A라는 문자, A라는 이름의 문자, A 문자라고 한다면 앞에 싱글 코테이션, 뒤에 싱글 코테이션을 붙여주면 돼요. 자, 이 W라는 글자, 앞에 싱글 코테이션, 뒤에 싱글 코테이션. 가 문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자형을 담을 때는 캐릭터형으로 사용해 주게 돼요. 캐릭터가 바로 문자란 뜻이죠.
이 캐릭터라는 것은 여기서 따왔습니다. 캐릭터. 이게 문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요걸 따온 겁니다. 요거. 자, 캐릭터. 자, 그래서 캐릭터에다가 K에다 W라는 문자를 넣겠다. W라는 문자, 여기 앞에 싱글 코테이션, 뒤에 싱글 코테이션. 자, 그 다음에 한글을 넣을 수도 있네요.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유니코드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자 리터럴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문자 리터럴은 역슬래시로 시작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역슬래시 n. 요거는 라인 피드 줄 바꾸는 거예요.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줄 바꾸는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이클립스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자, 캐릭터 선언하고요. 문자를 담을 수 있도록 C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듭시다. 자, 그럼 C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 되고요. C에다가 이제 값을 넣읍시다. 문자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K라는 문자를 넣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만 놔두면 안 되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K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찾아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거기서 값을 불러오려고 K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찾아서 거기서 값을 불러와서 C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K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은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여기 밑줄 빨간 줄이 있고요. 여기 빨간 X 표시가 있죠. 벌써 여기서부터 에러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K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K라는 문자를 C에다 담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이거는 문자야 라는 의미로 알려주기 위해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싱글 코테이션, 뒤에 싱글 코테이션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K라는 문자가 담기고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system.out.println 해서 println으로 출력할게요. ln 해서 K를 출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K가 아니죠. 예. C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서 값을 불러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C에 담겨있는 문자 K가 여기다 출력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걸 한번 또 봅시다. 뭐냐면 우리 좀 전에 PPT에서 뭘 봤냐면요. 요걸 봤어요. 역슬래시 n 라인 피드죠. 라인 피드 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다가 이걸 써볼게요. Welcome my dear friends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실행시켜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println 프로그램은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화면으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뭘 하냐면 역슬래시 n이라고요.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웰컴 찍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을 어디서 안 찍었어요. 안 찍고 그 다음에 my friends가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요 문장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는 요거에 의해서 자, 여러분의 여기 주어진 이 화면을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 문자엘은 이 주어진 이 화면에 좌상단 여기다가 그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실은 여기 안 보이는 커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이 커서에다가 출력을 하게 됐어요. 웰컴에 W부터 출력하고요. W. 그 다음에 커서는 옆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2를 찍힐 텐데 2는 어디다 찍느냐? 현재 커서가 놓인 위치 여기입니다. 2 찍고 커서는 자동으로 옆으로. 자, 그 다음에 L 찍고 그 다음에 커서는 옆으로. C 찍고 이렇게 있고
M 찍고 옆으로 E 찍고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공백 이것도 문자예요. 그래서 공백 문자 찍고 커서 옆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를 만났어요. 역슬래시는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역슬래시는 그대로 찍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찍지 않고 이거는 뭔가 이제 화면에 있는 커서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어하느냐? 제어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자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 문자로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알려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슬래시 만났다면 커서가 뭔가 제어된다. 그 다음에 뒤에 n이 나왔을 때 약속은 뭐냐면 커서를 밑으로 내려라, 밑으로 내리고 앞으로 당겨라 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슬래시 만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 하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역슬래시 만나고 그 다음에 n인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고 당겨라. 그래서 커서는 여기 와 있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 M을 이제 찍게 되겠죠. M은 어디에다 찍는다고요? 현재 커서가 놓인 위치에 찍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들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화면에 나온 겁니다. 즉 역슬래시는 뭔가 커서나 아니면 다른 장치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 그 escape sequence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놈?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한번 다 쭉 가봅시다. 자, 이 역슬래시 말고도요. 지금 방금 요거 해서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역슬래시 T 그럼 한 탭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역슬래시 B는 백스페이스, 역슬래시 R은 캐리지 리턴, 역슬래시 더블 코테이션 그러면 더블 코테이션 문자 하나 찍습니다. 요거. 자, 이게 역슬래시 두 개를 쓰면 역슬래시 하나가 출력되고요. 요것만 살짝 볼게요. 요것만 살짝 또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웰컴 순위라고 했을 때 순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웰컴 순 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출력이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웰컴 더블 코테이션에 여기다 적어 봅시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무척 많은 혼동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이 모습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컴파일러는 혼동을 갖게 돼요. 오히려 여기 에러 메시지가 나왔네요. 빨간 줄이 쳐졌고 여기 X 표시가 나왔네요. 오히려 에러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println이란 메소드 안에 이 더블 코테이션이 있는 내용은 모두 출력해 준다고 그랬는데 더블 코테이션이 여기도 있고 그럼 요걸 찍으라는 건지 여기도 있고 그러면 요걸 출력하라는 건지 뭘 출력하라는 건지 모르게 돼요. 혼동스럽게 돼요. 문법적인 에러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굳이 여기 더블 코테이션을 가운데 놓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거는 네가 출력해야 될 문자열의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고 그냥 이건 문자로 출력하라는 의미의 더블 코테이션이야 해서 여기다 역슬래시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요거 역슬래시 붙여주고 이렇게 놔주면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찍으라고 그랬지. 여기 더블 웰컴이라고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서가 와 있는데 여기 빈칸이 있네요. 빈칸 하나 띄고 공명문자 찍고 커서. 그런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가 나타났네요. 뭔가 하라는 얘기구나.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야? 그 옆에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하나 찍으라는 얘기구나. 커서 옆으로. 자, 그 다음에 S자 찍고 히 찍고 커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역슬래시. 뭔가 하라는 얘기구나. 무슨 일?
근데 더블 코테이션이네. 더블 코테이션 하나 찍으란 얘기구나. 그리고 커서는 옆으로. 그랬을 때 여기 더블 코테이션이 닫혔어요. 이제 끝.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씩 여러분이 살펴가 보면서 나머지 PPT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하나씩 여러분이 추리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적으로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프로그램적. 그래야지 여러분이 머리에 오래 남게 될 테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에 논리형 리터럴. 논리형은 불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어떤 값? true 아니면 false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변수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boolean이라고 예약어 써주고, 그리고 이제 식별자 이름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죠. 식별자 이름 만드는 규칙 알고 계시나요? 자, 그거 기억해 나가면서 이름 붙여주면 되고요. 자, 거기다 넣어라 뭐를 이렇게 bool 변수에는 true 아니면 false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자,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봅시다. 밑에. 자, 요 예를 보면은 요거는 자,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대문자가 되는데 이거 소문자 잘못 썼네요. 자, 요거는 empty란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ool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ool 값은 true,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갖는 겁니다. true, false. 그리고 요 크기는 얼마예요? 1비트죠, 1비트. 바이트가 아닙니다. 1비트짜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 문제 봅시다. 이거는 넣어라. 뭘 넣느냐? 10은 0보다 작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요거 결과는 false예요. false. false가 결국은 M2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면은 요거는 10은 0보다 크다. 참이죠. 그래서 true 값이 이 M3에 저장이 될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에러입니다. M4에는 true 혹은 false 값만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다 1을 넣으라고 하니 데이터형이 일치가 안 돼서 값을 넣지 못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올 겁니다. 대개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반복문에 여기 true, false 이렇게 놔줌으로 해서 무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용하기도 해요. 예, 그건 뒤에 가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본 데이터형 이외의 리터럴들, 리터럴에 null 리터럴이 있어요. null 리터럴은 우리 이전에 언뜻 봤던 레퍼런스 변수에 잠시 이 레퍼런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어떤 특정 값을 채우고자 했을 때 null을 채우게 되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 또 보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문자열 리터럴. 문자는 어떻게 해요? 앞에 싱글 코테이션 K라는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문자를 표현해 앞에 싱글 코테이션 뒤에 싱글 코테이션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문자열은 문자가 열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이네요. train. 이건 문자가 열을 짓고 서로 이제 열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열을 짓고 있는 단어들이 그렇고요. 문장이 바로 이렇게 문자들이 열을 짓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단어나 문자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앞에 더블 코테이션 붙이고 뒤에 더블 코테이션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 변수는 기본 데이터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 클래스를 하나 사용하죠. 그 클래스가 바로 string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str string 클래스로 하나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이와 같이 굿이라는 문자를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싱글 더블 코테이션, 뒤에 더블 코테이션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살짝 들여다봅시다.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스트링 객체 하나 만드세요. SSS. 자, 만들고 그럼 SSS에 여러분이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문자열을 hello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을. 자, 그런 다음에 한 번은 봐야겠죠. 진짜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println 하고 SSS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돌려보면은 보관된
SS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문자열 리터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상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여기 상수가 항상 할 때 상이죠. 변하지 않는 값. 이 상수는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언할 때 바로 초기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는 이 값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상수의 예를 보도록 하죠. 여기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final 하고 int pi equal 3.14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네. 코드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블 하고 파이 이렇게 넣으면은 파이에는 더블형의 데이터 실수값이 담길 수 있어요. 파이 equal 3.14 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가 이건 변수예요. 그죠? 변수라서 여기다 6.24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값들을 우리가 이리저리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 파이는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이야. 상수값이야 라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을 때, 상수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앞에다가 final이라고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상수값이 되는데 상수값은 처음에 한 번만 여러분이 3.14 초기 값을 여기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system.out.println 하고 파이 값을 출력해 보세요. 예, 파이 값에 상수값이 됐고요. 그리고 3.14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파이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6.24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잘 봐왔던 이 빨간 줄의 표시가 나오네요. 에러. 이 표시가 나옵니다. 자, 굳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에러가 나오나 보죠. 자, 컴파일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final local variable 파이는 값을 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수값으로 여러분이 값이 변화하지 않는 3.14로 한번 집어넣고 변화하지 않는 값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상수값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에 요 특별한 그 변수로 VAR이 있습니다. 자, 여기 VAR은 데이터형을 생략하고 변수 선언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컴파일러가 추론해서 변수의 데이터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VAR price equal 200.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정수형의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은 바이트나 아니면 short나 그리고 int나 long 이렇게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억 공간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A라는 이름으로 int형이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VAR이라는 예약어는 이렇게 여러분이 데이터형을 굳이 여러분이 실수형인지 정수형 안에서도 어떤 데이터형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그 기억 공간 만들어 데이터형을. 자, 그걸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VAR이라는 이 예약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200이니까 200은 이렇게 써주면 이건 뭡니까? 인테저형이죠. 아무것도 표기 안 하고 그냥 200이라고 써주면 이건 인테저형이라고 했습니다. 인테저형으로 기억 공간, price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 int라고 안 써줘도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200이라고 안 쓰고 200 L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롱형의 데이터예요. 따라서 VAR price equal 200이라고 하지 않고 L자를 붙여주면 그러면 롱형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price의 기억 공간을 만들고요. 이거는 롱형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200 롱형의 데이터 200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다음에 요 문장을 봅시다. 요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스트링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기태라는 문자열을 담을 겁니다. 자, 다음에 3.14 이렇게 3.14 그냥 써주면 기본적으로 데이터형이 뭐라고요? W형입니다. W형, W형의 기억 공간을 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3.14를 집어넣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VAR의 예약어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만 이름만 주고 초기 값을 주지 않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그 VAR을 이용한 변수 선언의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클립스에 올려놓고 한번 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내용 카피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프라이스에 200 넣고요. 그렇게 되면 요 200은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인테저형이죠. 인테저형이니까 이 프라이스는 인테저형으로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스는 결국은 int 프라이스하고 똑같아졌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같아졌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제임스 이거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보관하려면 문자열의 기억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스트링형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트링하고 name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네요. 자, 다음에 요거는 실수형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이건 더블형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더블 파이 한 것과 똑같아지는 모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면은 프라이스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고 프라이스 플러스 천한 값이 화면에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출력되는 모습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상할 걸로 생각합니다.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PPT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제 2-3은 변수 리터럴 상수 사용하기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잠시 포즈 중단시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클립스 화면에서 직접 편집해서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까지 한번 시켜보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형의 변환입니다. 데이터형의 변환. 데이터형의 변환이라는 것은 한 데이터형의 값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형에서 정수형, 정수형에서 실수형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여기서 데이터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long m equal 25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으면은 long 25라는 요 25는 여기다 다시 써놓고 할까요? long m equal 25라고 했을 때 이 25는 이거 리터럴이죠. 정수형 리터럴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표기 없이 정수형 리터럴 써줬을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int형이에요. 그죠? int형. 그랬을 때 여기 long형, 요거 m은 long형의 데이터예요. long형, 요 25는 어떻게 되냐면 int형으로 int형의 크기의 기억 공간에 2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4바이트짜리고요. 이건 8바이트짜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5를 요 m의 기억 공간에 넣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넣어질까요? 예, 이건 넣습니다.
이 작은 그릇에 있는 담긴 것을 큰 그릇에 얼마든지 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꾸로의 경우죠. 그죠? 자, 그 경우만 잘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에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WD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14 요거 자체가 W형이고요. 요 10은 정수형이에요. 그러면 W형의 그 크기가 이 정수형의 크기보다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3.14 곱하기 10 요거 얼마든지 서로 데이터형이 달라도 이 10이 일단 실수형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3.14와 10.0이 곱해지고요. 곱한 결과가 이제 D라는 W형의 데이터에 담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형의 변환인데 이런 모습이 자동 데이터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원래의 데이터형보다 큰 데이터형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변환되는 거. 아까 여기 얘기했죠. 요건 8바이트짜리고 요거는 4바이트짜리입니다. 그러면 요 4바이트가 8바이트짜리의 크기의 데이터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변환돼서 M에 보관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자동 데이터형 변환이라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형을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이프 카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강제형 변환, 개발자의 의도적 데이터형 변환입니다. 이 안에 이 명시적으로 데이터형 변환을 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n에다가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n에다가 n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300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 b 그러면 바이트는 정수형이죠. 자, 인트형도 정수형이고 바이트도 정수형이에요. 그런데 바이트는 크기가 이거는 1바이트짜리죠. 요거는 4바이트짜리입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에 담겼던 300이라는 데이터를 여기 1바이트짜리의 요 B라는 이름의 바이트 1바이트짜리의 데이터에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담기는 거예요. 에러예요. 에러 자체. 그랬을 때 이거를 아니야 어떻게 쓰는지 담아봐 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데이터형을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n에 들어가 있는 이 인테저형의 데이터를 강제로 바이트형으로 바꿔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트형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데이터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 정수 300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억 공간 여기 32비트니까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에다 담게 되면은 이렇게 300의 값이 이렇게 담길 수 있는데 이 16진수로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바이트형으로 바꾼다. 즉 1바이트짜리로 바꾼다 그러면 요 부분만 딱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0x20 정수값으로 10진수로 하면 44 이 값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값이 이제 변형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손실에 우려가 있다. 또 한 가지는 W형의 데이터도 우리가 정수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W형의 데이터 1.9인데 요걸 정수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 실수 부분에 있었던 값은 사라집니다. 정수 부분만 요 앞에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과 값은 1이 n에 보관되는 형태. 그런 점은 어떤 특정 값이 손실된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강제 데이터형 변환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예제 2-4는 강제형 변환에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바이트 B에 127 넣고 int i에는 100을 넣고 그런 것들을 뭐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요건 뭡니까? 몫을 계산하는 거죠. 얘 정수값 기억이 납니까? 뒤에 정수값 있을 때 이 나누기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면은 결국 실수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가 4.0으로 자동 변환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10.0 나누기 4 10.0 나누기 4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형의 요 데이터형도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것이 컴파일러에서 10.0 나누기 4.0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실수값 나누기 실수값 그러면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5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 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위의 값은 10 나누기 4 이렇게 넣으면 정수니까 목만 나오죠. 이때는 결과가 2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2.5가 나오는데 2.5가 왜 나오느냐? 10.0 나누기 요 4가 4.0으로 바뀌어서 데이터형이 변환돼서 나오는 값이다. 자,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정수형의 값으로 여기 표현해 놨네요. 그걸 캐릭터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바이트 요 부분만 남습니다. 요 부분만 강제로 형변환시킨 거죠. 자, b 더하기 i 하면은 여기 요 순간에 b는 바이트고요. i는 인트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이제 b 더하기 i 할 때는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인테저형으로 일단 바꿔요. 큰 걸로. 그런 다음에 인테저 더해서 그 결과 나온 값을 이번에는 여기서 강제 형변환 바이트 1바이트짜리로 강제 형변환 시켰네요. 그럼 그런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예측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돌려서 그 결과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2.9를 우선 인테저형으로 강제 형변환 시키네요. 그래서 2만 남게 되죠. 그런 다음에 2하고 1.8을 더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여기 1.8이니까 여기 나온 2가 2.0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1.8하고 더해져서 3.8이 되겠네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 첫 번째 한번 써보죠.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요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2가 나오고요.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더하기 1.8이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실수형이니까 요것도 실수형으로 바뀌어져요. 2.0 더하기 1.8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로소 데이터형이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2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8이라고요. 자, 그 과정을 거친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 다음에 쭉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의 과정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키 입력에 대해서 봅시다. 키 입력 시스템 인. 우리 이제까지는 시스템 아웃을 계속 봐왔거든요. 출력하고 싶다 했을 때 system.out 그 안에 바로 이제 println이 있었던 거예요. 이 메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었는데 시스템 아웃 말고 시스템 인이 있다. 그럼 그 시스템 인을 키보드와 연결된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입력되는 키를 바이트로 리턴하는 저수준 스트림이다. 시스템 인을 직접 사용하면 바이트를 문자나 숫자로 변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있는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키보드로부터 여러분이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여러분이 여기서 K를 눌렀을 때 시스템 인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바이트의 데이터예요. 이 바이트를 이걸 가지고 내가 K를 눌렀는지 숫자 2를 눌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나 혹은 문자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놈이 바로 스캐너 클래스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K를 눌렀을 때 K라는 문자로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을 통해 이용해서 스캐너 클래스 봅시다. 스캐너 클래스 읽은 바이트를 요거죠. 읽어드린 시스템 인을 통해서 읽어드린 바이트를 문자, 정수, 실수, 불린, 문자열 등 다양한 타입으로 변환하여 리턴해준다. 이런 식으로 리턴해준다. 근데 이 스캐너는 어디에 있느냐? java.util.scanner라는 곳에 모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을 불러 들여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구문이 하나 꼭 들어가야 돼요. 임포트 한 칸 띄고 한 칸 이상 띄고 java.util.scanner 이렇게 임포트문 하나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스캐너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객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 스캐너 A equal new scanner 해서 system.in system.in 키보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 값이 바로 바이트 단위로 읽혀질 텐데 그놈을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로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로 바꿔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요거 돌리는 방법부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프로그램 요거 쭉 긁어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요. 자, 이제 이클립스 띄우고요. 자, 이클립스에 붙여 놓을게요. 자, 조금 요거는 저기 메인은 클래스 안쪽에 있으니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메인 안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밀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넣고 이제 좀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클래스의 이름을 요거 제가 바꿀게요. 지금 여기 이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이 hello world.java예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요걸 바꿀게요. 요거를 hello world라고 바꿀게요. 자, 바꾸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죠. 요거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처음에 이거에 의해서 system.out.println이니까요. 조금 늘려야겠네요. 자, 요거니까요. 자, 요거에 의해서 화면에 요게 이제 글자로 나타나겠네요.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리하여 입력하세요. 요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입력을 해요. 바로 입력된 값은 키보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예요? 바이트 스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이런 스캐너를 클래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java.util.scanner를 임포트 해야 된다. 그래서 임포트 구문이 제일 처음에 하나 올려져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스캐너, 여기 객체화된 이 스캐너 해서 next 하면은 문자열을 읽습니다. scanner.next는 무조건 문자열을 읽어요. 읽은 값을 name에다 보관하고 그 name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에서 당신의 이름은 받아들인 글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것도 문자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값을 ct에다 보관하고 있고, 그럼 이제 system.out.println에서는 당신이 사는 도시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city, 이제 여기서 받아들인 문자 그 city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는 나이를 읽고자 해요. 나이는 정수값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데이터는 scanner.next, 그냥 next가 아니고 next하고 인테저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수값으로 읽어서 그 값을 age에다 보관해라. 그런 다음에 그 보관된 age를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몇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데이터는 더블 실수용으로 몸무게를 읽기 위해서 실수용으로 읽어드린 것 같아요. 실수용으로 읽는 방법은 스캐너 점 해서 next double이라고 써주면 실수값으로 읽습니다. 당신의 체중은 weight. 자, 이거 weight입니다. 그 다음에는 true, false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next boolean 뭐 이래가지고 boolean 값으로 읽어드리는 이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봅시다. 돌리면 이거부터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돌리면 먼저 이거부터 나오죠. 자, 요거부터 나왔습니다. 요거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입력한 데이터가 요리로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를 스캐너로 보관하고, 스캐너 여기 읽어드리고
그 값을 이제 문자로 처음엔 읽어드릴 텐데 그 문자를 name에다가 보관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름부터 집어넣어 보죠. 이름부터 이름 김이라고 해봅시다. 김. 자, 당신의 이름은 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를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서울이라고 합니다. SEOUL 서울. 그러면 당신이 사는 도시는 서울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집어넣고자 하는 데이터가 city입니다. 예, 성남 SEOUNG 남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에러가 났네요. 자, 왜 에러가 났을까요? 예,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면 그 다음 데이터로 집어넣는데 예,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 김 도시는 성남 그 다음에 나이는 25. 그 다음에 나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체중은 84.2 이렇게 실수값 집어넣어주고요. 독신 여부는 false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값들은 하나씩 지금 집어넣는데 쭉 일률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캐너 프로그램으로 어차피 읽는 거니까 김성 이게 한 칸씩 띄어놔가지고요. 구분자가 이제 빈칸입니다. 성남 나이 25 체중 82.5 독신 여부 false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쫙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돌려서 실행해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식에 관한 얘기, 연산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잠시 끊어서 가도록 하죠.